첫 번째 강연이에요.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문화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 재생, 세 번째 참여, 그리고 예술, 정치, 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각 키워드마다 조금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오실 때는 한 3, 40분도 오시는데, 확실히 정치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우리 삶에 이렇게 깊숙하게 와닿는 좀 키워드는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면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협동조합 성북신나라는 지역 협동조합을 창업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 상근하고 있는 조합원이고요. 저희 협동조합 성북신나는 지역 재생과 건강한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위해 기획, 연구,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저희는 이제 성북구라는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다양한 문화기획 활동들도 하고 있고, 연구 활동도 하고 있고, 이 지역의 이런 스토리들이나 스토리나 역사나 사람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지역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저희는 그 서울시의 혁신일자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2013년도에 성북문화재단이라는 지역문화재단이 있었는데, 그 지역문화재단 인턴으로 처음 활동했던 청년들이 10몇 명 정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같이 한 1년 정도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했던 활동들이, 그때 이런 지역에 있는 문화 사업들, 문화 활동들 같은 거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활동도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도 만들기도 했고,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야시장이나 벼룩시장 같은 거 기획하기도 했고, 또 이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랑 같이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지역 프로젝트 같은 거 기획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독립잡지처럼 지역을 좀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그리고 잡지 만드는 활동들을 했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저희가 같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보냈었죠. 근데 사실 되게 그런 활동들이 되게 의미 있었고 되게 재미도 있었고 했지만, 그게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요, 그냥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이었던 것 같아요. 고용승계도 안 되는, 그래서 아무리 의미 있고 좋은 재미있는 일이라도 어떤 고용 안정성이 없는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이었던 거고, 11개월이라는 숫자는 또 저는 되게 슬펐어요. 11개월 이후에 11개월이지 아시죠? 12개월이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퇴직금이라는 거는 그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약간 보호해주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줄 수 있는 일종의 연유자금 같은 건데, 그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로 사업이 구성되었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슬펐어요. 그래서 좀 퇴직금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한 달, 두 달 정도 쉬면서 다음 스텝에 대해 고민한다든지, 좀 뭔가 더 배워본다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되게 아쉬웠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 세대 담론 같은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석훈 박사의 88만원 세대부터 해서 이제 연애 결혼 출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 꿈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서 N포 세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런 현실이 어쩔 수 없다, 그냥 좀 만족하면서 살아라, 달관하면서 살아라 라는 사토리 세대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수저론인 거죠. 애초에 네가 금수저를 이렇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삶이 그런 거야 라는 되게 자조적인 수저론까지 이어져서, 약간 이런 세대 담론을 쭉 이어서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생망. 이번 생각 망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즘 청년 세대, 동세대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감수성인 것 같아요. 그 정서. 이번 생각 망했나? 나는 그냥 안 되겠다 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 연말에 그런 생각들이 든 거예요. 내가 1년 가까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그냥 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관적인 전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 12월에 이제 대학을 끝나는 기간에 모여가지고 막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이거 끝나고 뭐 해? 그랬어. 잘 모르겠어. 나는 어디 대학직 알아볼까봐, 나는 대학원을 다닐까봐, 약간 이런 되게 그 무겁게 가라앉은 약간 비관적 전망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약간 뭔가 되게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연말에.
그래서 사실 성북신화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막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근데 뭐 지역을 뭐 바꿔본다든지, 뭐 무슨 이 지역을 뭐 활성화시켜본다든지, 뭐 사회 혁신을 한다든지 이런 건 너무 되게 그냥 되게 관념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냥 뭐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내 삶을 스스로 돌봐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이 1년 동안 같이 관계했던 친구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너의 밥그릇을 내가 걱정하는, 또 나의 밥그릇을 내가 걱정하는 그 관계 안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했었고, 또 청년들끼리만 하면 100% 망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청년들은 되게 경험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저희를 굶지 않게 하겠다는 8명의 지역의 선배분들이 그때 있었어요. 좀 후배 세대를 키우고 싶은 어떤 의지와 어떤 마음이 있는 선배 세대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정도는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8명의 지역의 선배, 이렇게 만나서 18명이 협동조합 성북신화라는 걸 창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저희 성북신화에는 청년 생태계 팀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재밌죠? 성북신화라는 회사 안에는 청년 생태계, 그러니까 청년의 삶을 고민하는 어떤 팀이 있어요. 일종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 부서처럼 되게 조그만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 일반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 좀 재밌는 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도 또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통해 바뀌는 지역, 약간 이런 걸로부터 인턴으로부터 시작을 하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좀 지역을 만나면서 청년이 이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일거리가 분명히 있구나, 또 그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해보면 일자리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실험에서 시작을 했던 거였고, 또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이, 왜 지역에는 청년들이 없을까? 지역 안에는 청년들이 없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게 성북청년회였고, 이 성북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끼리 한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만들어보자. 왜냐면 이제 개별적으로 청년들이 흩어졌을 때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경쟁을 하기에는요, 너무 그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너무 작은 거예요. 뭔가 초코파이 하나 나눠 먹겠다고 10사람이 달려드는 구조예요. 사실 여기서는 질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초코파이를 먹어야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파이 자체를 좀 더 큰 파이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단위에서부터 네트워킹하고 협업하는 경험들을 쌓아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성북청년회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굳이 지역으로 좀 한정 지었던 것은 어떤 물리적인 가까움, 물리적인 거리, 약간 들림의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1시간 정도 되면은 사실 마음 내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바쁘고 지역 안에서 활동하기가. 그래서 비용은 좀 가까이 있는 친구들끼리, 그래서 좀 마음 맞으면 한 30분 내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킹 모임들을 하면서 쭉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한창 이때가 좀 청년이 드디어 정치권에서 혹은 언론에서 청년 세대라는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것 같아요. 이때 뭐 아마 이제 뭐 서울시에서 박 시장님이 뭐 청년 수당 뭐 이런 게 나왔던 거, 청년 배당 이런 식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이 그때부터 조금 이슈가 됐던 시점에서 저희도 사실 좀 궁금해진 거예요. 청년 하는데 대체 청년 세대들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또 이런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져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청년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당위만 가지고 되는 것들은 아니겠다. 구체적으로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거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연구 사업도 저희가 같이 하기도 했고요. 이제 서울시에 청년 참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3인 이상의 커뮤니티가 모이면은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청년 참 사업을 저희가 같이 그런 청년 참 커뮤니티들 인터뷰도 다니고, 그런 같이 뭐 공동 프로젝트 기획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청년의 현실이 되게 어렵구나라는 것들, 결국에 이제 연말에 도달한 결론이 청년이 진짜 어렵구나.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작은 가능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청년 세대만 놓고 되게 봤을 때 되게 어렵지만, 그 안에서 작은 시도들, 작은 가능성들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드러낼 수 있고 잘 엮을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안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 연구를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은 부동산의 문제구나. 지역재생이나 도시재생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떤 공간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뭐 주거 공간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청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좀 만날 수 있는 좀 넓은,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공간을 거점으로 어떤 생태계가 점점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 서울시의 무중력지대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구로에 하나, 동작구에 하나 이렇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서 뭐 협업을 하기도 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반모임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이슈 같은 게 있을 때는 뭐 어떤 정치적 모임 같은 걸 열기도 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그냥 회의실 수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거다, 이런 공간이 한번 성북에 생기면 되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성북에는 청년들도 많고 대학들도 한 종합대학만 7개가 있잖아요, 성북 안에. 그러니까 성북에 이런 것들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저희가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좀 시정에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걸 내봤어요. 성북에 이런 것좀 생기면 어떨까 내는데 덜컥 된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이거다, 한번 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됐으니 이걸 가지고 무중력지대 성북을 한번 설치를 하고 요 공간을 통해서 한번 청년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선정된 시점이 2015년 8월이었거든요. 작년 8월. 1년이 지금 좀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2015년에 선정이 되면 2016년에 그 사업을 집행을 해야 돼요. 주민참여예산 보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예산은 그대로 이제 2월이 됐죠. 내년도. 2월이 됐다는 거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사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행정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공감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청년 세대가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어렵지 않은 세대가 없거든요. 모든 세대들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무너지는 중년, 신음하는 장년, 그리고 OECD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자 살림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청년 세대가 특별히 더 어렵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공공정책, 공공사업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공공성이 입증이 돼야지만 이런 뭐 예산이 책정되고 진행이 되는데 약간 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해, 청년에게 어떤 공공정책이 필요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민간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지 않았나?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도 청년 세대가 어떤 특별히 더 어렵다라고 주장하기는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세대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은 어떤 현실이고 좀 작은 시도들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시도해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성북구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성북구가 청년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서 이런 청년 사업 같은 것들, 청년 정책 같은 것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행정에서 사실 정책을 뭐 제안하고 만들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한번 직접 정책을 제안해보는 활동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성북 청년 네트워크라고 해서 성북구의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들이 한 40분 정도 성북구청에서 모집을 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러앉아가지고 성북구의 청년 정책, 어떤 청년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걸 같이 고민하는 모임들을 저희가 쭉 한 달여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키워드별로 나눠서 뭐 주거 정책, 뭐 일자리 정책, 뭐 공간 정책, 또 뭐 어떤 자원이나 부채 관련된 정책 이런 식으로 좀 주제별로 어떤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를 집단 대성을 통해서 막 제안하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되게 이런 식습관이 되게 불규칙적이고
좀 영양이 많이 깨져 있다. 그래서 좀 그러면 뭐 심야 식당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청년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이런 정책이 나오기도 했고 청년들에게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돈도 얼마 못 벌지만 벌어도 쓰질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유권, 청년들의 여유권을 주장해야 된다. 전혀 있는 삶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한국 안에 있는 뭐 기업들 중에서 그런 뭐 출퇴근을 잘 보장해주지 않는다든지 뭐 월급이 밀리는 데들은 블랙리스트, 요즘 핫한 블랙리스트 같은 거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페널티를 주자 막 이런 주장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반영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였고, 그냥 이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고민이 나만 하고 있었던 고민은 아니고 약간 그 공론장의 힘인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꺼내놨을 때 이게 나만 고민하고 있었던 거가 아니구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정말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소위 사회안전망이라고 하죠. 사회안전망 내가 어떤 그 한국 같은 경우가 사회안전망 지수가 10점 만점에 0.2점이에요. 0.2점. 10점 만점에 0.2점이라는 건 사실 그냥 없는 점수예요. 없는 점수. 그러니까 사회안전망 지수라고 했을 때는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0.2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사실 만들어지고 그게 집행이 되고 제대로 시행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사실 좋은 정책보다도 내가 동네 안에서 가까운 데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혹은 이웃이 한 명 있다는 게 사실은 효용성이 훨씬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지역 안에서 그런 한번 동네 친구를 만드는 혹은 이웃을 만드는 관계안전망을 만드는 실험들을 우리가 해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막 했었어요. 동네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맥주 먹는 모임 같은 것도 했었고, 이제 뭐 그런 좀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밤이라고 해가지고 시 읽는 밤, 시밤이라는 말 프로그램도 있었고, 막 어떤 같이 도시락을 먹고 나눠 먹는 뭐 소셜 다이닝 모임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지역 안에서 좀 친구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냥 막 아는 사람들끼리만 먹다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와도 돼요? 저도 와도 돼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관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뭐 알게 되니까 나는 뭐 거기 살고 나 거기 옆집 사는데 이렇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더 지역 안에서 작동하는 작은 관계 안전망을 만드는 것들 저희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활동인데 성북구 청년 포럼이라고 해서 청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포럼을 진행했었어요. 보통 성북 뭐 구청이라는 시에서 하는 뭐 포럼이라고 한다면 보통 하면은 이제 교수님 한 분, 뭐 어떤 사장님 한 분, 또 어떤 소셜벤치 대표님 한 분 이렇게 모셔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토론 이렇게 진행하고 끝, 그리고 토론자한테 한 50만원씩 주고 끝, 약간 이런 거여서 그게 아니고 청년들이 직접 한번 본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좀 상상하게 해볼 수 있는 포럼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획해서 했던 프로그램이 이제 성북구청이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인데, 청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0명의 청년들이 좀 릴레이 발제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청년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는 릴레이 발제를 진행을 했었어요. 되게 재미있는 좀 제안들이 나왔었던 게 어떤 기존의 공공에서는 포착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어떤 활동 같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좀 대표적이었던 게 부조금 얘기가 나왔어요. 부조금. 사실 좀 제가 올해 한 28인데 친구들이 29살이에요. 그래서 올해 유독 결혼을 많이 해요. 지금 좀 아홉수에 좀 많이 가는, 좀 3자가 되기 전에 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축하해주고 싶은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 한 달에 100얼마밖에 벌지 못하는데 친구가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얼마 정도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례 같은 것들이 있고, 뭔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내가 돈으로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에게 5만 원을 줄지, 뭐 10만 원을 줄지, 혹은 뭐 20만 원을 줄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또 막상 고민하다가도 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은 이것도 막 꺼려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도 좀 이런 고민들 그래서 이런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와서 좀 되게 재밌었어요. 가지고 뭐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에서 막 부조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청년의 삶에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고민이구나, 중요한 의제구나 라는 것들을 좀 한번 일깨울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청년과 관련된 고민들을 한 3년, 4년 해오면서 좀 느끼는 것들, 깨닫는 것들은 사실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뭔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뭐 기여를 해야 되고, 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문화로 변화를 막 이끌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좀 필연적으로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행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착 지점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지 출발선을 그어놓고 해야 하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에부터 출발을 하자. 그리고 기왕이면 좀 하고 싶은 활동들과 좀 연계해서 하자. 우리가 뭔가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을 말고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마지막 얘기인데 웰빙이 사실 한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웰빙, 잘 사는 것, 웰빙. 사실 근데 웰빙은요, 제가 잘 생각해봤을 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살기 위한 고민에는 사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도 고민해야 되고, 건강도 고민해야 되고, 가족 관계도 고민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고민해야 되고, 애인 관계도 고민해야 되고, 집도 고민해야 되고, 노년도 고민해야 되고, 너무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웰빙을 고민하면 사실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건강만 해도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비타민만 10가지가 넘어서 그게 오히려 반대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삶의 질문 자체가 웰빙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고 웰다이.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명제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사실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삶의 질문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하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은 청년 세대 문제라고 했을 때는 사실 청년 세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뭐 주거의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년 세대 문제만 아니야.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주거의 문제 이전에는 부동산의 문제가 있는 거, 일자리 문제 이전에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문제가 있는 거, 부채 문제 이전에는 뭔가 가계 부채나 어떤 노후 대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사실 청년 세대의 문제가 청년 세대만의 문제로 갇히는 순간 이거는 되게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되게 문제는 사실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가 청년 세대의 문제를 청년 세대만의 문제로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함께 풀어야 되고 또 청년 세대들이 그런 의미에서 뭔가 청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아니고 청년 세대도 어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혹은 그런 기회들 같은 것들을 공공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